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전국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남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을 온 거는 전국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혁신에 대해서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듣고 싶고, 또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 특히 한국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혁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아이디어도 수렴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혁신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하고 그 다음에 이스트베이, 오클랜드 쪽, 그 다음에 오늘 산호제 간담회를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나 경제 분야가 지금보다 훨씬 좀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그 제안을 많이 주셨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 우리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계시는 동포들이 약 한 800만에서 많게는 1.5세까지 하면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는데, 현재 약 한 20만 명 정도만이 투표에 참여하고 어떤 참정권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고요. 최소한 10%에서 20% 정도는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내에서 바라보는 정치보다는 해외에서 바라보는 정치 방향이 좀 더 올바르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좀 참정권을 동포들한테 많이 좀 할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랄지,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리더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서 해외 진출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좀 더 간소화시켜주고, 또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세계 각국에 좀 진출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지금 한국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당면에 있고, 또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위험천만한 어떤 상황들이 또 걱정스러운 어떤 상황이고, 또 세계 질서가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랄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이제 총체적인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혁신위원회를 각 분야별로 구성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기왕이면 전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핵심적인 혁신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을 들어서 검증해 가지고 혁신해야 될 아젠다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얻어 가지고 또 대통령실에 건의를 해서 정부, 또 국민들, 또 관계 시민단체에서 협력을 해서 하나하나 혁신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어지러운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어떤 복잡한 문제들을 좀 해소하고, 또 대한민국의 어떤 그 잘못된 후진적인 또 낭비 요소들을 좀 제거하면서 세계 3대 어떤 그 선진 강국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전 세계 각국에 나가서 정말 각국의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아까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해외 동포들의 어떤 투표를 장려하기 위해서 우편 투표를 할지 또 여러 가지 인터넷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는 참정권을 확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중 국적 문제에 있어서 복잡한 서류들을 좀 간소화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좀 개편해서 해외에 계신 동포들의 많은 의견들을 좀 이렇게 한국에서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의사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발전시키는데 어떤 걸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또 기타 해외 동포들 중에서 좋은 의견을 바로바로 좀 이렇게 수집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환영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좋은 제안을 기탄 없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혁신과 전 세계에 계신 동포들을 위해서 초지일관 봉사하고 또 어려운 일은 제가 도맡아서 앞장 서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이번에 그 미국에 오신 그 경위나 지금 경위관 그래서 아까 저기 시애틀에 계신 그 총 우리 월드 키마 상임 고문님이시고 초창기 회장님이신 그 우리 한국 명으로는 김예자 회장님이시고 김예자. 예, 그다음에 여기 미국 저기는 리어 암스트롱 상임 고문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저기 그분이 또 노인 복지 분야에 상당히 오랫동안 종사하셔가지고 성공하신 기업가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우리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으니 우리 미국에서 선진적인 노인 복지 시스템을 좀 그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국에다가 이렇게 적응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사부 쪽에 이제 연결 하셔가지고 일정을 잡으셨어요. 21일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까지. 그래서 현직 보사부 차관보하고 전직도 장관 차관들이 참석해서 디스커션 하기로 했고 또 그 차 이제 제가 또 내년 봄에는 이제 사실은 제가 대통령실에다가 제가 총괄 혁신을 좀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뭐 정부가 뭐 이 정부가 저 정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는데 뭐 이쪽이 중요하고 저쪽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삼성그룹에서 혁신을 전문으로 했고 또 2000년도부터 나와서 20년 동안 계속 시민사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자라는 쪽으로 했었는데 그 이제 비제도권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도권에 들어가서 시스템적으로 좀 그거를 보완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좀 뭔가 재능 기부를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내년 봄은 힘들 것 같아서 2차 저차 이제 서부 쪽으로만 해서 이쪽 샌프란시스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사장님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시애를 갔다가 마지막 LA 가서 크리스마스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귀국하려고 그래서 여행보다는 계신 분들의 어떤 그동안의 생각이나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 같은 거 또 그런 부분을 본국에 가서 이제 힘이 생기면 그 어떤 제도화 시킬 수 있는데 제가 좀 그런 미랄 역할을 하고 싶고 또 앞으로 또 제가 이제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제 한반도에 다시는 이런 어떤 전쟁이나 이런 어떤 그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이제 다 그런 걸 바라고 있지만 솔직히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막연한 거지만은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나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불안합니다. 언제 일촉즉발의 상황이 터질지 모르고 우리가 이번에 보셨잖아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우리도 이렇게 당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터지면 당하는 거죠.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뭐 미국에 계시든 호주에 계시든 또 나라가 그래도 제대로 서야 그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나라를 또 이렇게 애족을 하는 건데 그런 연장선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왔을 때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은 그런 좀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역사가 지금 뭐 수백 년 동안 계속 흘러오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지 않습니까? 나라도 뺏겼다 다시 찾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가 생기면서
상당한 기회가 지금 왔습니다. 사실은 세계 이제 질서가 재편될 수 있는 여지가 커졌거든요. 그 기회를 이제 저는 이 방금 우리 민혜경 이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전문용어로 지역 전문가가 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셔가지고 50년 전부터 자리 잡고 또 2세, 3세를 지금 배출해 내고 있는데 정치가 지금 제대로 안 잡혀 있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갈팡질팡 지금 방향성이 지금 약간 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방향성을 우리가 좀 그 한 목소리로서 이렇게 묶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그 노하우란 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나의 어떤 방향으로 딱 묶어 가지고 정부가 됐든 뭐 대한민국 국회가 됐든 그쪽에다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또 천병 우리가 저기 천병이라 하잖아요. 적진에다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람 넣어가지고 또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개혁을 일으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자. 그냥 두서없이 간담회를 이렇게 하고자 했던 겁니다. 예. 제가 그 플라이어를 봤는데 미주 정책 투어라고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라는 게 뭐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광범위한 건데 그거를 뭐 다 지적을 할 수는 없고 네.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어떤 뭐 기본적인 갖고 계시는 뭐 신념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좀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은 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견도 좀 드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그 숫자가 1,000만 명이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정치, 경제 이런 쪽에 뭐 특히 정치 쪽에 그 누군가를 선출하거나 누군가를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좀 그 부분이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20, 30%는 반영이 돼야 좀 실질적으로 우리 동포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더 덧붙여서 이제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입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또 이제 다행히 이제 이번에 윤 정부에서 이제 재외동포청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그거를 좀 그 민원이나 이런 걸 해소를 하겠다고 야심찬 지금 포석은 깔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 또 안 될지 그냥 뭐 오용으로 끝날지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자. 그런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충분히 이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대통령한테 직언을 해가지고 말뿐이 아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짜야 된다. 그렇게 해서 법안이 필요하면 법안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그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고 또 좀 과감하게 이렇게 협파할 건 또 협파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세, 3세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건 당연히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참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시민권자고 저희 아들도 시민권자지만 일단은 뭐 그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 복잡하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이중 국적을 65세에서 55세로 허락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내용은 나왔는데 구체적인 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 이중국적 문제가 또 그 거기에 또 핵심인데 지금 현재는 이중국적 하려면 65세 그 이유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55세 또 50세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금 쇠퇴하고 있고 출산율이 최저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또 그런 공학적인 부분에서 좀 접근해 가지고 큰 틀은 뭐냐면은 해외 이제 제가 이제 1,000만 명 말씀드렸던 건 1세대도 있고 1.5세대도 있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그 중에 한 최하 점차적으로 한 10%, 20% 정도는 가미가 돼가지고 한국의 어떤 미래가 좀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미래라는 게 누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의사결정하니까 사법부는 어차피 이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해외 동포들의 의사 반영이 좀 더 많이 좀 진행이 되는 것을 타켓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듣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그 인구 중에 이제 지금 이렇게 이 커뮤니티 이렇게 한인회 활동하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뭐 전체 인구의 한 1%뭐 2% 미만으로 딱 보여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또 보이지 않게 또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 속에 있을 거라는 뻔짜고 그런 분들이 보이지 않게 또 불법 체류랄지 이런 과정에서 겪고 있을 어떤 인권적인 문제랄지 또 좀 재정적인 문제랄지 이런 것도 좀 더 좀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안정장치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정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또 더 중요하거든요. 특히 안전 문제. 내가 인권이 침해받고 있는데도 그것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뭐야 대한민국 애국을 해라 뭐 어쩌라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뭐 저기 북한으로 뭐 월북을 하려다 어쨌네 뭐 이런 뭐 논란도 좀 있지만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생과 사를 가르는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적극 나서야 된다, 나설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그게 또 애국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반도에 이제 어떤 또 정치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대비를 해가지고 제2의 용산 사태를 막아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용산 사태가 무슨 말이죠? 아니 용산 저 단어를 좀 잘못 썼는데 예, 이태원 잘못했습니다. 이태원 그런 100 몇 분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이제 또 어디서 어떻게 또 이렇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앞으로 또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칭이 전국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인데 저는 대통령한테도 그렇고 그랬어요. 총체적인 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라 각계각층의 혁신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가지고 민관 차원에서 혁신위원회를 출범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아젠다를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되면은 그거를 제도적으로 이렇게 국회나 이런 동의를 얻어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쓸데없는 예산 낭비는 최대한 삭감해서 그런 쪽에다가 전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혁신의 방향을 생각했을 때 한국 정부가 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서 예. 굉장히 한국같이 잘 밀어주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시회나 이런 데 가보면 네. 정말 한국에서 이 부스를 정부에서 서포트해서 나왔다고 너네 나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혁신의 방향은 이제 스타트업이 한국 K 마크를 달고 한국발 스타트업이다라는 거는 정책적으로 뭐 지역 사회에서도 그렇고 중소기업 청에서도 그렇고 산자부에서도 그렇고 각각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밀어주고 있어요. 근데 생산 요소 중에 하나인 기업가 정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한 명의 기업가 정신이 사실은 생산 요소들을 묶어서 뭔가 그 혁신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실리콘밸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기업가 정신의 DNA를 좀 한국 청년들에게 좀 심어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한국 그 K 스타트업이 와서 그러니까 그 C-레벨들이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C-레벨들이 다 한국 사람들에서 실리콘밸리에서 펀딩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C-레벨이 형성되기 전에 이쪽에 와서 엔터프레너십을 좀 경험을 하고 정말 기업가 갖춰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C-레벨을 여기 그 실리콘밸리나 아니면은 뭐 그 지역적으로 더 컴패리티브한 어떤 그런 분들이랑 형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K-스타트업이지만 엔터프레너 레벨에서 그 정부의 지원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나 코투르나 뭐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그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해외에 진출하기 쉽게 지금 만들어줘야 되는데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조인해봤어요. 전남대학교나 이런 호남대학교에다가 학생들한테 그 설명을 해라. 그리고 오는 비행기 값이랑 이런 걸 다 대주겠다 했는데도 안 해요.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두려운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실업률이 최고 아닙니까? 지금 현재.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한데 그런 그 일자리랄지 취업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사실은 해외로 방금 이렇게 인턴십이나 이런 걸 진출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프로세스를 저는 이제 돈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프로세스, 어떤 비자 문제 이런 거를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착할 수 있도록 해외 기업가들이 우리 한인 좀 많잖아요. 또 그런 기업가 분들하고 좀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단계별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각 미국에서 지금 뭐 벌써 연방 하원 의원이 우리 한인계가 벌써 몇 분 나왔는데 앞으로는 점차 그게 확대돼 가지고 전 세계 이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어떤 나라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쟁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지력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또 모든 경제 분야든 문화예술 분야든 어떤 오피니언 결정권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어드밴티지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세계 이제 최선진 강국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으로도 그런 분 또 후진 국가들을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존경받는 그런 국가를 저는 지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큰 그림을 이제 숨겨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그 자원을 이렇게 지금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정말 그게 좀 실현된다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시고 얘기 못 하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또 반영할 수 있는 그 채널이 저는 구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맨파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기자 입장에서 그냥 제목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계속 연구하시고 예. 보강해 주실 게 뭐냐면 예. 18세 됐을 때 예. 그 국적 이탈하는 관계 있잖아요. 예. 계속 지금 뭐 이거 법원에서 좀 풀어준 것도 있고 그러는데 계속 좀 연구 좀 해주시고 예. 법을 좀 보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외 선거인들 그 투표 방법, 우편 투표라든가 뭐 이런 방법 예, 예,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중국적 65세 됐을 때 예. 신청 관계 서류 꼭 한국에 나가야 되고 한국에 체류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영사관에서 신청해서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고 그런 세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이 자리는 이렇게 저기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어떻게 뭐 가셔야 되나 어떻게 되나? 나 여기서 저기 실리콘 3시에 약속이니까 2시 반쯤에 출발하면 되죠? 예. 식사하시고 가세요. 예. 예.